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신용기입니다. AI가 말하는 대로 이번에 제가 준비한 작품은 한강 작가의 히라버 시간입니다. 히라버 시간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한강 작가의 대표작들에 비해 비교적 언급이 덜 되는 편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강 작가의 작품들 중 한강 작가의 소설에 대한 고민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그러면서도 예술적 문체를 잃지 않은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미 잘 알고 계실 한강 작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한강 작가는 1970년에 광주에서 태어났고요. 1993년과 94년에 각각 시와 소설로 등단하였습니다. 이후 대단한 작품들을 써내며 한국 문학을 상징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했고 모두들 잘 아시는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합니다. 한강 작가의 대표작들은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챗GPT가 소개하는 한강 작가의 키워드로는 신체와 감각을 중심으로 한 존재의 사유, 폭력, 침묵, 상실에 대한 깊은 응시, 언어의 한계와 예술의 윤리에 대한 탐구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GPT에게 한강 작가의 히라버 시간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관점을 추천받았습니다. 저는 GPT의 추천 중 세 번째, 감각과 존재의 분리, 상실 이후의 몸으로 사유하기라는 관점에 따라 히라버 시간을 다시 읽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히라버 시간에는 한강의 소설에 대한 사유가 잘 드러나 있는데요. 히라버 시간에는 언어와 시선을 상실한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그 두 인물을 통해 작가는 언어와 시선의 폭력, 필연적으로 언어와 시선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소설의 세계 재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강 작가가 언어와 시선의 대안으로서 제시한 새로운 소통의 방법은 촉각입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설의 주인공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소설의 두 주인공들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설의 남자 주인공은 서술자 나이고 여자 주인공은 작품 내내 여자, 그녀로 지칭됩니다. 먼저 남자를 보면 남자는 어렸을 때 독일로 이민을 갔습니다. 타지에서 어려움을 겪던 그는 현지 학생들과 자신의 출발선상이 비슷한 히라버에 집중하고 매료되어 그리스 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는 귀국해서 히라버 강사로 일하죠. 남자가 그리스의 매력을 느낀 것은 다른 독일 학생들도 잘 못하는 사어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플라톤의 사상에 입각해서 어둠의 이데아, 소멸의 이데아를 꿈꿉니다. 남자는 어려서부터 유전병으로 인해 장차 시력을 잃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남자는 자신의 시력 소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실 당연하죠. 그는 청각장애가 있는 그의 첫사랑에게 특수학교에서 배운 대로 말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시력을 잃게 되면 수화나 필사로 소통할 길이 없으니 그녀에게 말을 해달라고 한 거죠. 그러나 그녀는 분노하고 남자를 쫓아냅니다. 남자는 자신의 시력 소멸에 집중한 나머지 그녀의 고통과 결핍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설은 말미에서 시선을 점점 잃어가는 남자는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모색합니다. 이번에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유전병으로 인해 시력을 잃은 남자와는 달리 질병의 영향이 아닌 스스로 언어를 상실합니다. 그녀가 언어를 상실한 것은 언어의 폭력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를 임신 중일 때 그녀의 어머니는 크게 아팠습니다. 여자는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던 존재인 것이죠. 이 이야기를 여자는 어릴 적 어른들에게 계속 듣습니다. 그렇게 여자는 엄연히 존재하는 자신과 어른들이 말하는 존재하지 못할 수 있었던 자신 사이에 존재적 고뇌를 느끼고 존재와 말해지는 존재 사이에 괴리를 느끼게 됩니다. 자연히 그녀에게 언어와 세계의 합일은 어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마침내 그녀는 언어를 상실합니다. 그녀가 계속 언어를 잃은 상태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배우다가 갑자기 언어를 회복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다시 언어를 잃은 그녀는 언어를 회복하지 못한 채 생경한 외국어를 배우며
언어를 회복한 기억을 되살려 이번에도 언어를 되찾기 위해 히라버 시간을 수강합니다. 히라버 시간의 두 주인공은 언어와 시선을 상징합니다. 언어를 잃은 여자와 시선을 잃은 남자는 우리가 세계를 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감각을 각각 상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와 시선은 소설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죠. 작가는 필연적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글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소설 안에서 보는 역할은 서술자의 것이죠. 때문에 독자는 서술자의 눈으로 소설 속 세계를 바라봅니다. 즉, 소설에서 본다는 건 권력인 셈입니다. 언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가는 언어를 통해 소설의 세계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소설 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시선으로 세계를 보고 우리의 언어로 세계를 체험합니다. 시선과 언어 없이는 세계를 느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언어와 시선은 결국 실제 세계와 괴리를 일으킵니다. 한강 작가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 지점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모색한 새로운 소통법은 촉각입니다. 소설의 결말부에서 두 인물은 서로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소통에 이릅니다. 그 소통의 장면에서 서술자인 남자의 말이 인상적인데, 남자는 여전히 여자를 모릅니다. 그녀가 직전까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상처를 받아왔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남자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서로 촉각을 통해 소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작가의 문제의식은 그녀의 다음 작품들에도 잘 이어집니다. 한강 작가는 히라버 시간 이후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를 출간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두 작품은 각각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제주 4.3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눈이 더 나빠져 가까운 곳도 흐릿하게 보이면 좋겠다고 너는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흐릿하게 보이지 않는다. 무명천을 걷기 전에 너는 눈을 감지 않는다. 피가 비칠 때까지 입술 안쪽을 앙물며 천을 걷는다. 걷은 다음에도 천천히 다시 덮으면서도 눈을 감지 않는다. 이 부분은 소년이 온다 중 첫 번째 장의 서술자인 동호의 이야기입니다. 동호는 자식을 찾으러 온 노인을 안내하며 처음에는 시신 바라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동호는 그 시신과 시신을 바라보는 노인의 눈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합니다. 눈 때문에 얼굴을 알아볼 수 없으니까 이모가 차마 맨손으로는 못하고 손수건으로 일일이 눈송이를 닦아내 확인을 했대. 내가 닦을 테니까 너는 잘 봐 라고 이모가 말했다고 했어. 이 부분은 작별하지 않는다 중 희생자들의 시신이 쌓인 곳에서 가족을 찾으려 하는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선의 말입니다. 앞의 동호와 마찬가지로 인선의 어머니 역시 어린 마음에 시신을 바라보기 무서웠지만 시신을 직시합니다. 한강의 작품에서 바라봄은 시선의 폭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역사적 비극을 다룬 이 두 작품에서 서술자의 바라봄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집니다. 누구를 서술자로 설정하는가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소년이 온다에서 작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현장 당사자들을 서술자로 기용하며 1980년의 광주로 점차 들어갑니다. 반면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는 제주 4.3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서술자를 기용하며 참사의 현장에서 점차 현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해서 4.3의 희생자들을 다루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강 작가는 외부자의 시선으로, 언어로 제주 4.3을 바라보며 그 참사의 현장과 작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냅니다. 이번에도 한강 작가의 히라버 시간과 같이 보면 좋을 작품을 GPT에게 추천받았습니다. 먼저 오로라의 Exist for Love입니다. 오로라는 노르웨이 가수이고요. 당연히 저도 GPT에게 추천받아서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가수입니다. 노래를 들어보면 일단 몽환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이고 그 분위기와 함께 서정적인 가사가 들어옵니다. 가사를 보면 촉각에 의한 소통과 사랑의 가능성이라는
한강의 정서와 통하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 듣는 노래였는데 이미 한국에도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GPT가 추천해준 영화는 이창동 감독의 걸작이죠. 시입니다.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 시에 관한 영화입니다. 고 윤정희 배우님의 열연이 돋보이는 시는 GPT의 키워드에서 짐작할 수 있듯 말해지지 않는 진실, 시선의 윤리, 말의 무기력이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시를 쓰고 싶어서 강의를 수강하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소개를 듣고 떠올릴 만한 낭만적인 작품은 아닙니다. 시를 쓰려고 하는 할머니는 도통 시를 쓰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일에 휘말리게 되는데 과정에서 말해지지 않는 진실, 시선의 윤리가 너무도 무섭고도 엄정하게 드러납니다. 정말 좋은 작품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본 지가 좀 됐는데 이번 기회에 한강 작가의 문제의식과 예술에 대한 고뇌를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강 작가의 히라버 시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건 반칙인 것 같기도 합니다. 히라버 시간은 단편이라기에는 분량이 많고 이 소설 한 편이 책 한 권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강 작가님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의 소설을 소개할 때 이번 기회에 한강 작가님 작품 한 편을 억지로 집어넣으려다 보니, 그리고 기왕 하는 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을 하려다 보니 히라버 시간을 분석하게 됐고요. 분량도 제 예상보단 너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 정말 좋은 작품이고 소설과 예술에 대한 고뇌를 떠나서 텍스트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을 먼저 읽고 한강 작가님의 다른 작품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작가로서의 한강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말과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서 두 사람은 손끝으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이야기. 챗GPT의 히라버 시간 한 줄 요약입니다. 저 역시 참 공감이 가는 한 줄이고요. 그럼 오늘은 좀 길었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